9월 8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국내 증시는 내마녀의 날 옵션 선물 동시 만기일이죠. 하루 앞두고 오후장에 역시 프로그램 매도세가 크게 나오면서 시장을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오랜만에 하락 종목이 1000개 이상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고, 코스피는 이거를 연속으로 하락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증시에 재료가 없는 모습, 그리고 재료가 없는 시장에서 결국에는 증시를 끌어올릴 것은 수급이거든요. 수급이 오늘 또 크게 뒤로 오지 않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거래대금이 터졌는데 오늘 외국인들, 기관, 금융투자 전부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특히 환율이 하나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환율이 1150원 초반대, 1150원을 다시 한번 더 내려가지 않는 이상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전처럼 엄청나게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지만은 환율을 체크하시면서 환율이 오늘 1150원대 초반대 아니면 1150원대로 내려갔군 했을 때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기대해야 되는 거지, 오늘 환율이 올라가면 바로 매도 물량이 나오거든요. 지금 그런 이 스탠스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외국인들은 환율에 가장 크게 기준표로 잡고 보시면 될 것 같다. 1150원 초반, 1155원으로 볼게요. 1155원대를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외국인들 매수세를 기대하면서 증시의 탄력을 조금 더 기대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그게 아니라면은 제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쇼커버링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증시를 주도할 만한, 외국인들이 굳이 우리나라에 넣을 만한 정확한 이 명분이 없습니다. 흔히 말해서 명분도 없고, 특히 하반기에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최소 1회는 예상이 됐습니다. 지금 금리 역전이죠, 미국이랑. 그렇기 때문에 굳이 금리를 높은 나라에, 그리고 최근에 이 투자에 대한 큰 메리트가 있지 않는, 재료가 없는, 그리고 빅 이벤트 대선을 앞두고 있죠. 정책이 언제 바뀔지 몰라요. 그런 시장이 장기적인 패시브 자금을 투입한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쇼커버링, 단기적인 액티브 자금만 지금 시장에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액티브 자금 환율을 기준으로 보시는 것이 가장 좀 적절하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그거를 제외하고는 오늘 뭐 코로나 확진자가 2,000명대로 다시 한번 더 복귀하긴 했지만은 이미 시장은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이런 이 리스크보다는 위드 코로나, 그 이후에 대한 종목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저평가된 종목은 없습니다. 국내에 저평가된 종목 하나만 가지고 와보세요. 제가 사게. 저평가된 종목은 없어요. 지금 이미 코로나 이전까지 주가가 웬만해서는 다 회복했고, 지금 올라가지 않는 주식은 시장에 선택을 받지 못하는, 주도주가 될 수 없는 주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주식 중에서, 순환 매각하고 있는 주식 중에서 잘 선택해서 빠르게 리밸런싱을 빨리 하면서 지금 시장을 대응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이 없는 시장은 이렇게 대응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뭐 큰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어제랑 마찬가지로 최근 우리나라 증시 이슈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과연 저점 매수 물량이 다시 한 번 더 유입될 것인가, 쇼커버링이 들어올 것인가를 좀 체크하시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오늘 오후장 같은 경우는 이벤트가 무려 2개나 있었습니다. 뭐 이제 빅 이벤트 아니라 뉴스죠. 뉴스 이슈가 2개나 있었는데, 일단 카카오와 네이버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빅테크 규제를 하고 있는, 이거는 비단 카카오, 네이버뿐만이 아니라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이 IT 기업들에 대해서 글로벌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에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상된 악재였다. 근데 예상된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증권가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목표 주가 줄 인상했죠. 8월 달에. 근데 전 급락이 나왔다. 저는 52주 신고가 종목들 안 보기 때문에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야.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아주 그냥 화를 냈죠. 오늘 시간으로 크게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이런 식의 이제 정말 좀 사사는 아니지만은 이런 식의 단기적인 뉴스 이슈가 지금 발생을 하면서 시장 움직이고 있는 거지, 정말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주도 섹터라든가 주도 테마는 없다. 하나로 잡자면은 이미 2분기부터 이어지고 있는 전기차, 수소차, 2차전지, 원자재 관련인데, 이거는 제가 포괄적으로 잡아서 탄소 제로 관련 테마주입니다. 탄소 제로 관련 테마주에 이 파트가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하냐,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전기차를 만들지 않습니까? 수소차를 만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탄소 제로 관련 테마주만 하반기뿐만 아니라 2025년, 2030년까지 계속할 재료고, 그 외에는 많은 테마주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를 이뤄가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거듭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체크하시면서 지금은 기계 가져가시는 거는 정말 기계 가져가셔야 돼요. 1년 정도? 그게 아니라면은 빠르게 리밸런싱 하면서 순환매를 따라가는 시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는 이틀 연속 하락했고 오늘 거래대금이 크게 터졌죠. 크게 터졌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네이버 카카오 급락이 나왔고 외국인들 이틀 연속으로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재밌는 점은 중형주에 대해서 좀 매수 물량이 유비되어 있다. 특히 전기전자 업종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조업 업종들에 대한 물량이 들어왔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랜만에 반닥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제 8만원대 10만원대가 SK하이닉스 확실히 10만원대가 바닥인 것 같아요. 10만원 구간에서 꾸준하게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오늘 체크해야 될 것은 거래 비중입니다. 보이시나요?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거래 비중이 합쳐서 뭐 7%도 안 됩니다. 근데 네이버 5.45%, 카카오 12.40%를 차지해. 전체 거래대금에서 오늘 네이버 카카오가 시장을 완전히 움직인 시장이었다라고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 비중도 여러분들 보실 때 잘 체크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뭐 큰 이슈 없이 상한가 종목들 동양피스톤, DSR 상승폭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은 거래대금이 뭐 한 달 전만 해도 뭐 거래량대금이 뭐 20만 주 이러다가 테마를 엮이면서 올렸기 때문에 그냥 운이 좋아서 상한가를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멘텀이 장기적으로 이어지기는 많이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은 흐름 보여주다가 오늘 좀 하락폭이 크게 나왔습니다. 1050포인트를 이탈을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래도 뭐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정말 2천억, 3천억 이상 나온 게 아니라 오랜만에 기관 금융투자에서 추가적인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좀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 오늘 뭐 HAB, 셀트리온제약, 셀트헬스케어, 제약바이오 종들이 굉장히 약세가 나왔습니다. 지금 2,000명 돌파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형주들의 약세가 나왔죠. 그 대신에 뭐 다른 종목들이 오늘은 좀 순환매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시장에 순환매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순환매 종목들은 그 대신 또다시 오늘 에코프로메이라든가 NFM, 2차전지 크게 잡아서 탄소 제로 관련 테마주들은 굉장히 나쁘지 않은 흐름이 나타났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이 코스피 외국인 기관의 이 커플링 종목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대부분이 비싸게 나왔죠. 대부분이 비싸게 나왔는데 이거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팔 때 기관들은 매수하고 방어해주고 기관들이 팔 때 그거를 저점에서 외국인들이 사주는 모습이 좋은데 이 흔히 말 쌍끌이 매도가 제일 안 좋다 그러죠. 그래서 오늘 뭐 카카오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 다 팔아가는 모습이 나는데 그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캠트로스라든가 뭐 PNT나 이런 2차전지 업종들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은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지만은 NF라든가 이제 오늘 제약바이오 업종들 그리고 뭐 엔터주들에 대한 하락이 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주도주를 많이 잃어버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사는 종목들 위주로 좀 지켜보시면은 다음날 상승폭이 나오는데 지금 뭐 2차전지 업종들이 굉장히 좋아요. 이 종목들이 겹치지 않다 하더라도 뭐 에코 프로그램, 캠트로스, PNT 이런 에코 프로, 뭐 NNF 이런 종목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2차전지 업종으로 그냥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탄소 제로 관련된 테마주로 파생되는 종목들이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강세가 되고 있다라고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자, 오늘 에코플라스틱 상한가 나왔죠. 네. 관련 테마주로 굉장히 에코플 상한가 나왔습니다. 제로가 두 개의 제목들만 갑니다. 에코플 상한가 나왔고 그리고 경창산업 아까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 없다가 갑자기 급등 내추럴 엔더텍 상장 유지 결정에 사흘째 상한가 나타났고 오늘 이제 수소 관련된 작년 시장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소위원회가 출범을 하면서 정말 정재계가 다 뭉쳤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다. 그리고 정치 테마주들 홍준표와 지금 어떻게 보면 이낙연 홍준표, 윤석열이 이낙연, 이재명 누구랑 붙어도 지금 우세에 나타나고 있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뉴스가 나오면서 홍준표 관련 테마주들이 또다시 크게 상승이 나오는데 DSR 제강은 뭐 주식 좀 하시는 분들은 알시겠지만은 원래 이제 이게 이 문재인 관련 테마주거든요. 문재인, 이낙연 관련 테마주예요. 노무현, 문재인, 이낙연 이뤄지는 흔히 말해서 민주당 테마주인데 또 이제 홍준표 의원 관련주로 엮으면서 상한가를 보냅니다. 테마주들이 참 웃기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테마주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크게 상승폭이 나왔다.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 테마주도 크게 상승이 나왔다. 오늘 왜냐면은 윤석열 후보가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견제를 언론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혹시 사퇴하는 거 아냐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을 겁니다. 이 후보자들은. 그런데 크게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게 막 정말
이 대노를 하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시간은 좀 상승이 나왔고 관련주들은 시간은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세게 나오는데 이거였죠. 너무 세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진짜 뭐 없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겠죠, 투자자분들이. 그래서 크게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시간으로 지금 윤석열 후보 관련 테마주들이 굉장히 큰 상승이 많이 다 올랐어요. 그냥 관련주들이 다 오르는 모습이 나왔지만은 아직 뭐 지지율이 회복되다던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단발적 이슈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다니까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관련 테마주도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급락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급락이 나왔고, 여기에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부 다 이 종목들은 경고 종목, 뭐 투자주의, 투자 경고에 지금 딱지가 붙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오늘 내용 이 정도로 마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큰 이슈가 없기 때문에 했던 말 계속하는 이 앵무새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빠르게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하면서 순환 시장을 따라가는 게 아니면은 묵묵하게 최소 1분기 3개월 이상은 볼 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지금 구성을 해놔야 된다. 그리고 그 포트폴리오에는 탄소제로 관련 테마주들, 정치 관련 테마주들은 정책이죠. 정책 관련 테마주들은 꼭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정책주들도 여당 야당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정책주로 사시면 돼요. 저출산 고령화라든가 뭐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건설업 쪽 위주로 포트폴리오 모아 가시면서 지금 시장을 좀 순환매를 대응해야 될 시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뭐 최근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뭐 악재가 단기적으로 발생하면 주가가 급락이 나오지만은 늘 말씀드립니다. 제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주식이 떨어지면 오히려 좋습니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니까 그런 기회들을 지금 잘 잡는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하셨고 큰 일이셨던 저는 내일 마감 장전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